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긴 했는데요. 주말엔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도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지난 1, 2차 유행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보고 내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죠. 코로나19 관련 상황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엿새 만에 3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좀 주말 효과라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1명입니다. 예. 닷새 연속 300명대였다가 오늘 여섯째 200명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는 검사 건수가 한 2만 3천 건 됐었는데 네네. 어제는 1만 3천 건으로 1만 건 이상 줄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성자가 몇 명 나오는지 하는 비율인 양성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다시 좀 높아져서 2%를 좀 넘겼습니다. 올해 통틀어서 보면 한 1% 정도인데 지금 한 2배 정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말 효과라는 게 주초까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주 중반이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확진자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3월에 대구, 경북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있었고 8월에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현재 감염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 유행 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2차 유행 때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특정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아무리 열심히 검사를 하고 격리를 시키고 해도 따라가기 그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감염자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계절적 요인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는 더 생존력이 더 강해지고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내로 모여들고 환기는 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더군다나 해외에 지금 감염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해외 입국자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고 유전자 정폭 검사를 해서 결론은 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염 양상이 다르다. 일단 일상 곳곳에서 지금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다가 해외에서 워낙 환자가 늘고 있으니까 유입 사례도 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수도권에서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먼저 2단계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영업 금지, 그러니까 집합 금지라고 해서 영업을 아예 못하는 곳이 생기고 또 영업 제한도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부 영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해야 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테이블에 앉아서는 음료수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을 해야 되고요. 노래방, 방문 판매 직접 홍보관 이런 데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 관리 시설이 아닌 일반 관리 시설에도 이제 제한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 이런 데는 한 칸 뛰어앉기를 해야 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감염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그리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고요. 여기서 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중점 관리 시설은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일상에서 불편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한 건 사실 다음 주에 있는 수능 전에 좀 이 확산세를 좀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방역 당국이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확산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예. 확실히 감염자 수는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예. 바로 줄지 않고 이제 시차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적어도 열흘 또는 예. 2주, 가장 큰 효과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예. 됩니다. 예. 그 방역 당국도 그 때문에 확진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 방역 당국도 전망할 때 이번 주에는 한 400명, 이번 주 후반에는 그렇죠. 한 400명, 12월에는 한 60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감염 학회는 이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지나면 확진자 수가 1000명 정도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지난 8월 말 확진자 숫자로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데요. 예. 그때 8월 27일에 최대 441명이 나왔습니다. 예. 네네. 그때 이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했었고요. 전국에 2단계 조치를 전국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했었는데 효과는 약 한 달쯤 뒤에 감염자가 400명대에서 100명대로 아. 줄어든 예.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노량진 임용시험 그 단기형 집단 감염 사례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그리고 확진자 67명은 결국 시험을 보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등교사 임용 시험인데요. 시험 직전에 그 단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예. 그 중에 확진이 된 67명은 결국 시험을 못 봤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다 몇 년씩 시험을 준비했을 거고 예. 네네. 시험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예. 그 본인들로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이 시험은 보지 못한다라고 사전에 공지는 돼 있었습니다. 예. 아,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시험을 못 본 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집단 감염 사례는 시험 하루 전, 이틀 전에 처음 나왔는데 예. 그리고 다음 날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그동안 쭉 조사를 하니까 지금 감염자는 81명까지 늘어났고요. 예. 그중에 수강생이 69명입니다. 이 밖에도 학원 관계자, 수강생 가족, 수강생 지인 등에 쭉 전파가 됐고 확진자도 서울, 경기, 인천, 전국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 그 같이 시험을 봤던 응시자 중에서 예. 오늘 또 확진자가 한 명이 아, 나왔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 시험 중에서요? 치른 그 수험생인데 예. 확진이 됐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던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또 수험생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교육부 등 당국에서 오늘 그 학원에 대해서 현장 실태 조사에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원이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서 감염이 확산됐다 그런 게 밝혀지면 과태료나 고발 이런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임용고시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와서 그 확진자들이 시험을 치지 못하게 됐는데 고3 수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수능을 칠 수 있습니까? 네, 그 수능 같은 경우는 그 확진자든 그 자가격리자든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병상 한 120개 정도 확보를 해뒀고요. 자가격리자는 아예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장까지는 자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 3,800명 정도 자가격리자가 나오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예. 만일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서 그 발열이나 기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유증상 학생들은 증상이 없는 학생하고 구분해서 예. 별도 시험실 같은 학교 안에 별도 시험실에서 그렇게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그 백신 도입과 관련한 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백신을 해외로부터 한 3천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을 예.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0만 명은 그 국제적인 백신 공동 구입 구매 분배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박스 퍼실리티인데 네. 그걸 통해서 확보한다는 거고 예. 이미 선납금 850억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2천만 명 분은 개별 제약사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구매한다는 건데 네. 지금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계약이 체결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정 총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예, 네. 뭐 우리나라는 백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그 백신 개발 그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 빠르면 다음 달 10일, 늦어도 11일쯤에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화이자 백신은 그 FDA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 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그 FDA에서 독립적인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 예. 그 논의가 끝나면 FDA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승인을 난다고 가정하면 바로 24시간 내에 백신을 미국 곳곳에 바로 그 옮겨서 첫 접종자가 미국 전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12월에 2천만 명, 그 다음 해부터는 한 매달 3천만 명 예. 이렇게 접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